안녕하세요. 다현맘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영상을 들고 왔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독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와 독해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독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4가지 이유와 독해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수가 안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평소에 시간을 재고 풀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실 때 독해 문제 풀 때 시간 되면서 푸시는 분 잘 없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재고 푸셔야 돼요. 평소에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풀어야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시험 칠 때도 그게 나오는데, 그게 평소에 안 돼 있으면 시험 칠 때도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간을 재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 퀘션과 A, B, C, D 보기를 먼저 읽지 않아서예요. 지문이 짧은 경우는 그걸 다 안 읽어도 되는데요. 2중 지문이나 3중 지문은 문제가 5개나 나오고 그 5개 안에 들어가는 A, B, C, D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지문을 다 읽고 나중에 question과 A, B, C, D 보기를 읽게 되면 이 어디서 그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걸 수도 있고요. 독해 점수가 안 오르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독해가 앞부분에는 조금 지문도 짧고 문제도 작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면서 문제도 많아지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풀기가 싫어지는 거. 그래서 풀기가 싫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독해를 약간 포기해, 사람들이. 파트 5, 6는 그 중에서 좀 짧으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독해는 사람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공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점수가 더 안 오르는 건데,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단어가 부족해서예요. 여러분, 단어가 부족해서 많이 힘드시죠? 뭐를 읽어도 단어를 모르니 해석도 안 되고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단어가 안 되면 단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단어장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사타톡이나 이런 요즘에 잘 나온 앱이 있으니까 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적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단어 공부했는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제가 한 방법대로 단어 공부해보세요. 조금 덜 힘들게 단어를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토익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봤으니 토익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재고 풀지 않아서 점수가 안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을 재고 푸시면 돼요. 시간을 어떻게 재면 되냐면 문제 한 개당 1분을 잡으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중 지문, 3중 지문인데요. 2중 지문, 3중 지문은 문제가 5개라고 해도 5분 안에 풀기가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그 2중 지문, 3중 지문만큼은 7, 8분 정도 소요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조금 늘어났으면 어디서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그 시간을 줄이는 거는 독해 앞부분에 짧은 지문과 퀘션 2개 정도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시간을 단축해서 아끼고 2중 지문, 3중 지문 시간을 조금 늘려서 조절을 하세요. 2중 지문, 3중 지문 외에는 다 문제 한 개당 1분을 잡고 그 시간 안에 풀도록 꼭 노력을 해보시고요. 평소에 시간을 재고 풀지 않으면 실제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빨리빨리 푸는 게 익숙치 않아서 항상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독해가 RC 점수를 올리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 푸실 때 꼭 시간 재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2중 지문과 3중 지문을 푸실 때는 퀘션과 그 밑에 나오는 A, B, C, D 보기가 있잖아요. 그 보기를 싹 다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기 시작하세요.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퀘션, 그 보기를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어디선가는 읽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막 찾다 보면 시간이 막 다 가요. 그러니까 2중 지문, 3중 지문만큼은 내용도 많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니까 먼저 question과 ABCD를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독해 점수를 올리는 세 번째 방법.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중에 단어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죠. 단어가 부족하니까 단어 실력을 많이 올려야겠죠. 단어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배워서 되는 거는 독해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스킬이지 단어만큼은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걸 외우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으면서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눈으로만 보면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근데 한번 적어보면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세요. 독해 점수 올리는 마지막 해결책 4번째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건데요. 7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토익 공부할 때 독해가 진짜 제일 싫었어요. 제 토익 점수가 낮을 때는 독해 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파트 5, 6만 잡고 있었는데 독해를 안 잡으면 800에서 900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900으로 넘어가려면 독해를 거의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공부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그거를 극복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독해만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사서 10회 정도 한 3번 풀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쫙 풀고 처음에 풀었을 때 틀린 문제 표시해놨다가 다시 한 번 더 풀고 또 틀린 문제 표시해놨다가 또 그 틀린 문제만 다시 한 번 풀고 이렇게 3번 정도 돌리는 건데요. 어떤 책을 풀든 책에다가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토익 만점 받았던 후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토익 공부할 때 절대 책에다 필기 안 해요. 책에다 다 표시도 안 해요. 아무 표시 안 하고 새 책처럼 공부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공부가 끝나고 또 한 번 풀어볼 수 있고 또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해가 정말 너무 하기 싫고 쳐다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지만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문제를 풀고 풀이도 하셔야 된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풀이도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해설집이 있어도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그럴 때는 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는지 댓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독해 공부하시다가 혹시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답지를 봐도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면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토익 공부하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토익 관련해서 영상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다시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토익 공부 브이로그도 찍고 올리고 있고 토익 스피킹도 짬짬이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해서 제가 다시 만점을 받을 때까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